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탈북민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개성으로 들어왔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비상회의를 소집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바이러스 유입으로 위험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개성을 완전 봉쇄했습니다. 군과 국정원, 경찰 등 관련 기관들은 성범죄 용의자인 20대 탈북자가 재입국한 정황을 포착하고 월북 경로를 조사 중입니다. 강화도에서 수영으로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조만간 발표를 앞둔 신임 국세청장에 무주택자인 김대지 현 국세청 차장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동양인 부산 출신으로 참여정부 때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주택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5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향후 전셋값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잠실 야구장 등 수도권 3개 야구장에 오늘부터 관중이 입장했습니다. 입장 인원은 수용 인원의 10% 이내로 제한됐습니다. CNN 등 외신들의 취재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넉 달 전 실종된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한인 교수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1급 살인과 무장강도, 차량 절도 혐의로 체포된 10대 2명은 한인 교수를 살해한 뒤 쓰레기 매립장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로 의심되는 탈북민이 월북했다고 북한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제부터 개성을 완전 봉쇄한 뒤 최대 비상체제로 전환했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와 위험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우리 탓을 했습니다. 첫 소식 박수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매체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 개성에 돌아온 탈북민은 3년 전 북한을 떠난 인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방역기관에서 귀향자를 확인해 수차례 분비물과 혈액을 검사한 결과가 나왔다고도 전했습니다. 개성시에서 악성 비루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지난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심자는 격리되고 지난 5일간 개성시에서 그와 접촉한 모든 이들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김정은 위원장은 반년 동안 강력한 방역 대책을 시행했지만 바이러스가 유입돼 위험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개성시는 완전히 봉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위원장이 긴급 소집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는 방역체계를 상영했습니다. 국가 비상방역 체계를 최대 비상체제로 이행할 때 대한 결정이 채택됐습니다. 또 회의에서는 월남 도주 사건이 발생한 해당 지역 부대의 허술한 경계근무 실태를 엄중히 지적하고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이를 엄중히 처벌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네, 그렇다면 북으로 넘어갔다는 탈북민은 누구인지 이번에는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한 정황입니다. 우리 군과 국가정보원은 3년 전에 탈북했던 20대 남성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잠적을 했는데 다시 입국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손영일 기자입니다. 김포에 거주하는 탈북민 출신의 20대 남성 김모 씨가 지난 19일쯤 재입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이 남성이 북한이 언급한 코로나19 의심 월남 도주자로 보고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개성 출신의 김 씨는 3년 전 북한에서 광화도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전문대를 다니다 중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성범죄 관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용의자가 2명으로 좁혀졌는데 김 씨가 연락을 끊고 전세자금까지 뺀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 당국은 이 남성이 월북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탈북민에 대한 경찰의 거주지 신변 보호는 5년인 만큼 경찰의 탈북민 관리에 허점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씨가 한강하구를 통해 재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군의 경계태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북한이 얘기를 해서 우리가 탈북자가 넘어가게 된 사실을 알았다면 정말 우리의 경계 대책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군 당국은 구체적인 재입국 경로를 조사 중인데 광화도에서 수영을 해 월북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관련 부처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이 남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북한 주장도 짚어봐야겠습니다. 혹시 확진을 받거나 자가격리 중에 이탈한 것이라면 우리 방역 감시 체계도 뚫렸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죠. 일단 정부는 가능성이 낮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보건당국은 북한이 코로나19 의심 환자라고 언급한 탈북자의 정확한 신원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분의 신원만 파악되면 그가 좀 확진자의 명단이라든지 또 확진자의 접촉자의 명단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좀 확인이 어렵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총 32,244명. 지금까지 누적된 무단 이탈자는 720명에 달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채널A와의 통화에서 자가격리 이탈자 중 신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관리는 거주지 보건소 담당. 이탈북자가 거주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 김포시도 자가격리자 중 이탈자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우리 방역당국이 파악한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에는 이탈북자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다만 정부는 자가격리자 신원은 거주지 같은 기본 인적 사항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탈북자 여부는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네, 김단비 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코로나19 얘기부터 해보면요. 이 남성이 걸렸다, 안 걸렸다, 북한하고 우리 얘기가 다른데 어느 쪽 말이 맞을까요? 일단 제가 취재한 행안부 관계자, 자가격리자 가운데 무단 이탈자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우리 방역당국이 파악한 자가격리자에 이 20대 탈북민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이런 말도 전했습니다. 북한이 개성 코로나 확진 발생에 대한 책임을 우리 남한에게 떠넘기려는 시도로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실제 미국은 자국 내 코로나 발생의 책임을 중국에게 돌리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주장이 허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 방역당국의 설명에 무게를 두자면 그럴 가능성이 좀 큽니다. 다만 월북한 탈북민의 신원이 최종 확인되지 않은 만큼 우리 방역당국이 확보하고 있는 확진자 명단에 탈북민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현재 확인 중입니다. 북한의 주장도 우리 방역당국의 설명도 모두 사실인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20대 탈북민이 확진자가 됐는데 이를 속여 우리 방역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0대 탈북민이 감염됐는지 여부 자체를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지금 월북을 어떻게 했느냐 그 루트가 궁금한데요. 군이 조사를 했는데 똑부러지게 설명을 안 했죠? 그렇죠. 네, 일단 월북 코스부터 한번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북 코스는 육지, 바다, 그리고 중국 경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강 하구, 즉 서해상으로 월북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우리 정부의 생각입니다. 지금 서해 바다로 넘어갔을 거라고 판단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저희 이 정부 당국자들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20대 탈북민의 마지막 모습이 강화 교동도에서 포착됐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이 교동도에서 북한 연백군까지의 직선거리는 2.5km에 불과합니다. 이전에도 이 코스로 탈북민들이 탈북을 해왔는데요. 이 헤엄을 치면 2-3시간이면 달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이 20대 탈북민, 스티로폼 같은 이 부유통을 끼고 헤엄쳐서 월북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이 탈북민이 3년 전에 탈북을 할 때도 강화도를 통해서 왔을 거다. 그래서 이 루트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한강 하구는 밀물과 썰물이 있는데요. 이 썰물대에 맞춰서 헤엄을 쳐야 북한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조수간만과 조류의 흐름을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이 20대 탈북민, 이 루트의 시작과 끝은 북한에서는 개성에 또 남한에서는 김포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김포에 살고 있었는데 개성하고 직선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육지를 통해서 넘어갔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이 비무장지대 철책을 뚫고 올라갔을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이 철책 감시 장비를 확인한 군은 육지를 통한 월북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한강 하구, 서해상을 통한 월북인 경우 해안 경계가 또 뚫린 것인 만큼 철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단비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5월부터 오늘까지 야구 팬들에게는 답답한 두 달이었습니다. 마침내 오늘부터 프로야구 직접 관람이 허용됐습니다. 인원도 제한됐고요. 긴 시간 마스크도 써야 했지만 좋아하는 야구를 볼 수 있기에 경기장에는 행복감과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이민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야구장이 모처럼 분주합니다. 바닥 쓰레기를 치우고 좌석도 정성껏 닦아냅니다. 지난 5월 개막 이후 80여일 만에 관중이 입장하는 겁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고 마스크 미착용 또는 발열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입장이 제한되므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시작 2시간 전인 오후 3시 첫 번째 팬이 입장합니다. 되게 코시 온 것처럼 되게 두근거리고 설레는 되게 너무 오랜만이라 너무 신나요. 친구와 함께 그리고 아이와 함께 온 팬들. 체온 측정과 신상 등록은 필수입니다. 오늘 이곳 잠실 야구구장에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은 수용 가능 인원의 10%인 2,424명입니다. 어제 온라인 예매가 시작된 지 25분 만에 매진이 됐을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국내는 물론 로이터와 AP통신 등 7개 외신도 취재 열기에 합류했습니다. 구단 관계자들도 한껏 들뜬 분위기입니다. 가면 말할 수 없이 기쁜데 일단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응원단은 팬분들이 계셔야 존재할 수 있는 응원단이기 때문에 오늘 입장한 관중은 3개 구장 총 6천여 명. 팬들이 자리를 잡고 응원을 시작하면서 야구장은 모처럼 활기를 띱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소리를 지르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수칙을 어긴 장면도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방역과 일상의 균형을 찾기 위해 시도된 프로야구의 직접 관람. 안전한 관전을 위해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이제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집이 있고 없고가 주요 변수가 되는 걸까요? 청와대가 곧 발표할 신임 국세청장에 김대지 현 국세청 차장이 유력합니다. 김 차장은 무주택자고요. 또 경쟁을 벌인 인물은 2주택자였다가 서울 인기지역에 한 채를 남겨뒀습니다. 마침 최근에 교체된 청와대 참모진도 상당수가 다주택자였죠. 이 소식은 최수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신임 국세청장에 김대지 현 국세청 차장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김대지 차장에 대한 검증이 끝났다며 대통령의 최종 결심만 남았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다음 달 중으로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인 만큼 인사 발표는 이르면 다음 주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지 차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동양인 부산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중부청 조사 2국장, 서울청 조사 1국장 등을 거쳤습니다. 특히 김 차장은 국세청의 재산 공개 대상인 고위공무원 중 유일한 무주택자입니다. 김 차장과 경쟁을 벌였던 김명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서울과 세종에 2채 집을 보유했다가 지난 4월 세종 아파트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주택 여부가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인사 기준이 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신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는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네, 지난해 우리나라 주택 시가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5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2016년에 4천조 원대로 올라서고요. 불과 3년 만에 1,000조 원 넘게 불어난 겁니다. 올해 집값이 또 껑충 뛰었으니까 내년쯤에 돌아보면 이보다 더 시가 총액이 커져 있을 수가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집값이 정말 가파르게 올랐다는 걸 통계로 다시 한번 확인한 셈입니다. 자, 집값이 이렇게 치솟는데 전셋값이라고 가만히 있을 턱이 없겠죠. 지금보다 더 오를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2천여 세대 규모의 재건축 추진 단지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조만간 본격적인 이주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광명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탓에 이주 수요가 증가하면서 아파트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전세가 다 이렇게 올랐어요. 전셋 물건 자체가 없으니까. 지난 4월 4억 2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됐던 한 아파트는
이달 초엔 6억 원의 세입자를 찾았습니다. 전셋값이 석 달 만에 2억 원 가까이 오른 겁니다. 문제는 가격이 많이 뛴 전세 물건조차도 찾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전세가 없어요? 저희도 24평 대기팀이 한 15팀은 돼요, 저희 부동산. 수도권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경기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2% 올랐고 서울 전셋값도 0.12% 뛰어 56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전셋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집주인이 월세를 선호해 전세 공급은 줄어드는 반면 청약 대기 등으로 전세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진화되지 않는 전세의 대란 속에 집을 구하지 못해 떠도는 전세 난민만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홍민호입니다. 내일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이 제기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6.17 부동산 대책 때문인데요. 정부는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제한해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지만 이 대책이 나오기 전에 매매 계약을 했던 사람들은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원래는 집값의 70%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바뀐 대책이 적용되는 바람에 대출금이 크게 줄어들게 된 겁니다. 자, 헌법에까지 호소하게 된 사정을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 둘, 셋! 집회 참가자들이 신발을 던집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사건에 빗대 퍼포먼스를 벌인 겁니다. 어제 청계천 인근에서 열린 6.17 부동산 대책 항의 집회엔 시민 1000여 명이 몰렸습니다. 집을 사려는 곳이 갑자기 규제 지역으로 지정돼 은행 대출 한도가 깎인 시민들이 모인 겁니다. 몇 년 동안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낸 계약금인데 그걸 아무렇지 않게 그냥 소급적으로 날려버리는 것 부분이기 때문에. 인천 중구의 9억 원짜리 아파트는 원래 6억 3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서 대출 한도가 4억 5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은행 돈줄이 묶이면서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기 어려워진 겁니다. 정부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는 대출 한도가 줄지 않는다며 소급 적용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부모 봉양 등의 이유로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은 소급 적용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일부 시민들은 예상치 못한 정책으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내일 헌법 소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출이 안 되게 되면은 당장 부동산 잔금이라는 게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걸 어디서 사실 마련하겠습니까? 정부의 이번 대책은 금융기관 행정 지도를 통한 대출 규제일 뿐 시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건 아니어서 헌법 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요즘 날개도 친 듯 팔리는 게 있죠. 바로 수도꼭지 필터입니다. 가격을 올려 파는 업자들도 등장했습니다. 우리 집 수돗물에서도 유충이 나올까 하는 공포감이 엉뚱한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김민공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인천 서구에서 수돗물 유충 신고가 처음 접수된 이후 오늘 오후 1시까지 인천에서 유충이 발견된 사례는 257건입니다. 정부와 인천시에서 정수장을 점검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수도꼭지에 끼웠을 필터를 사러 나왔지만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인천의 대형마트에서 수돗물 필터를 파는 진열대입니다. 샤워기 필터는 이렇게 일부만 남아있고 주방 싱크대용 필터는 모두 팔려 진열대가 텅 비어 있습니다. 애기 때문에 이제 많이 돌아다니기 힘든데 이제 필터까지 구하러 다녀야 되니까 좀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그렇긴 하죠. 힘들죠. 집에 있는 샤워기가 고장났는데 요즘 하도 물이 좀 안 좋다는 얘기가 많아서 이왕이면 이 필터가 있는 샤워기를 바꿔보려고. 온라인 매장도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맘카페에서는 필터 구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이어집니다. 일주일 사이 가격을 3배로 올려 판매하는 업자도 생겼습니다. 코로나 때하고 똑같이 소비자들이 위생이라든지 안전 이런 걸 좀 우려를 해서 제품을 갑작스럽게 이제 구매하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늘어난 거거든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필터를 사재기했다,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여하는 등 엄정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강릉 경포 해변에서 20대 남성이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술 취한 객기에 너무나도 위험한 내기를 했습니다. 사건 사고 김태영 기자가 종합하겠습니다. 해경이 모래 위에 쓰러진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오늘 새벽 3시 49분 강원도 강릉시 경포해변에서 24살 박모 씨가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박 씨는 신고한 지 50분 만에 해안가에서 발견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광주에 사는 박 씨는 친구 2명과 함께 강릉으로 놀러왔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근처 횟집에서 술을 마신 뒤 해변을 찾았고 내기에서 진 박 씨가 바다에 뛰어든 겁니다. 입수 내기를 한 모양이에요. 바다에 들어가는 내기를 해가지고 물에 들어간 것 같아요. 당시 경포해변은 2에서 2.5m 높이의 너울성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나머지 일행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25톤 화물차가 왼쪽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대형 크레인 2대가 동원돼 화물차를 세웁니다. 어제 오후 6시 9분 광주에서 54살 박모 씨가 몰던 25톤 화물차가 전도됐습니다. 다행히 사고 당시 주변에 다른 차량이 없어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박 씨는 가슴 통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차가 회전할 때 실려있던 철제가 한 방향으로 쏠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부산에서는 시내버스 3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서행하던 시내버스를 뒤따르던 버스가 들이받았고 사고 충격으로 밀린 버스가 앞서가던 버스를 추돌한 겁니다. 이 사고로 승객 12명이 타박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도 유망했던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한인 교수가 쓰레기 매립지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실종되고 넉 달 만입니다. 10대 2명이 용의자로 붙잡혔는데 뭐 때문에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까요? 김정환 특파원입니다. 다수의 미국 특허를 취득하고 최우수 논문상 등을 받아 학계 주목을 받았던 애리조나 주립대의 최준석 교수. 연구실에선 넉 달째 전화응답이 없습니다. 애리조나 당국은 지난 3월 실종됐던 최 교수가 지난 17일 한 쓰레기 매립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 2명은 올해 18살인 제이비엔 에젤과 게이브리엘 오스틴으로 지난 3월 말 최 교수의 차를 타고 다니다 체포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들을 상대로 대형 철제 쓰레기통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확인한 당국이 수색 67일 만에 유해와 범행 증거 등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The information led us to believe that the victim was actually placed into a dumpster at a particular location, and then we had to determine, from that location. 1급 살인과 무장강도, 차량 절도 등의 혐의를 받는 10대들의 범행 동기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998년 고려대를 졸업한 최 교수는 미시간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애리조나 주립대 폴턴 공과대학원 연구 담당 부학과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Why? I mean, he was such a good dude and he was doing so many good things for the world and so it's just why, man. 애리조나 주립대는 우리 대학 공동체 일원이던 최 교수를 잃게 돼 비통하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애도를 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오늘로 딱 100일 남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수렁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면서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미 대선 남은 변수와 관전 포인트를 세계를 보다 김민지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Early January, Donald Trump is first warned of the virus. He ignores it. We have it totally under control. Going to be just fine. Today we're facing a serious threat. Wear a mask. Keep your distance. Now the Democrats are politicizing the coronavirus. 코로나19 사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8%까지 떨어졌습니다. 재선에 실패한 2명의 대통령들과 비슷한 지지율입니다.
the thing those two presidents have in common is that they were one-term presidents and they lost re-election. That's the realm that Donald Trump is in right now. 미 대선이 앞으로 100일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중국 때리기와 반이민 정책을 내세워 지지층 결집에 호소하고 있는데요.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4년간의 상황을 정상으로 되돌려놓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끝나면 과연 저 성조기 앞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게 될 사람은 누구일까요? 역시 최대 변수는 코로나19입니다. 최근엔 트럼프의 텃밭에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캠프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속된다면 유권자 70%가 투표장을 찾는 대신 우편 투표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 지지 성향의 젊은 층과 유색인종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불복까지 시사했습니다. I'm not a good loser. I don't like to lose. I don't lose too often. I think mail-in voting is going to rig the election. I really do. 후보가 직접 맞붙는 세 번의 TV 토론도 변수입니다. Biden can't put two sentences together. What if Biden got in? That would be true for the country. The whole country would go to hell. 토크쇼 진행자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은 힐러리 클린턴과 맞붙었던 지난 대선 때처럼 TV 토론에서 열세를 뒤집을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If you're calling to report a rape, please press 1. To report a murder, press 2. This campaign will send Donald Trump packing. 우리 입장에선 3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관심이지만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대화 재개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대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거는 연관성이 약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대선에서 북한 문제가 갖고 있는 중요성이 크지가 않고 역사적으로 그랬고 선거를 앞두고 긍정이든 부정이든 트럼프 대통령 이름만 회자되는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실제로 서점에는 트럼프 대통령 관련 책들만 깔려있고 2016년 대선 승리를 예상한 구글 검색도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100일 남은 이번 선거도 결국 트럼프 대 반트럼프의 싸움이 될 전망입니다. And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세계를 보다 김민지입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전부터 의혹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은 주적이며 천안함 사건은 북한 소행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선제적으로 내놨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지 김윤수 기자가 분석하겠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북한에 대한 인식을 밝혔습니다. 우선 북한이 주적이냐는 사전 서면 질의에 정부는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모든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자신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주적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또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 국가보안법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이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친북 성향을 따지겠다고 하자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북 불법 송금으로 징역형을 살았던 사람을 국가정보원장에 지명할 수 있습니까? 박 후보자는 3년 전 강연 내용을 SNS에 올리며 청문위원들의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김희수, 김상조,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흠결이 있지만 국가 대개혁을 위해 통과를 시켜주자고 했던 자신의 강연 발언을 다시 소개한 겁니다. 야당이 청문회 연기까지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자 본인의 심정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여론나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민창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22타수 무안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얼굴이 나오네요.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안박식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구로 치면 22타수 무안타
그것도 완벽한 삼진 스윙아웃 효력은 있었죠. 예, 반대로 가고 있는. 네, 22번의 부동산 대책이 모두 실패했다 이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집값이 오르진 않았을 것이라면서 정부 정책 실패를 강조했습니다. 네, 최근 제가 안 대표 유튜브 채널을 보면요. 원래 좀 부드러운 뭐 브이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다가 맞습니다. 최근에는 코믹한 분위기 와중에도 또 문재인 대통령을 콕 집어서 비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먼저 정부와 대통령을 뭐라고 비판했는지 들어보시죠.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능입니다. 그런데 고집까지 셉니다. 대통령은 중요한 국가 사안에 대해 매번 뒤에 숨어 간보지 말고 당당하게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차기 대권주자라는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정부 비판으로 야당 대표로서 선명성을 분명히 하고 대통령을 직접 비판해 대권주자로서 동급이란 존재감을 알리려는 계산이 깔려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비판도 필요하지만 대안까지 함께 제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차기 서울시장 선거에 나올 수도 있다고 거론은 되고 있는데 대선 주자까지 생각을 한다면 대안을 반드시 내놔야겠죠.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여당 대표 입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발언을 두고 오늘까지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이해찬 대표가 서울을 천박한 도시에 빗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당 공보국을 통해 발언의 의도는 서울 집값 문제에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인데 앞뒤 문맥을 생략한 채 특정 발언만 문제 삼아 마치 서울을 폄훼하는 것처럼 보도됐다며 우려를 표했는데요. 자, 언론이 잘못 보도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과연 언론이 잘못 보도한 걸까요? 그래서 당시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편집 없이 준비해봤습니다. 좀 긴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듣고 판단해 보시죠. 노트르담 성당 여기는 역사 유적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듣는 게 그렇게 큰 관광 유람이거든요. 그걸 들으면 프랑스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강변에 맨 아파트만 들어서 가지고 저긴 단가가 얼마, 저기는 몇 평짜리 뭐 이런 천박한 그런 도시를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품위 있고 그 아까 말한 안전하고 그 품위 있고 그 문화적으로 성숙한 그런 도시를 잘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네, 편집 없이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진중권 전 교수가 이번에도 한마디를 했죠? 그렇습니다. 천박한 것은 서울이 아니라 민주당 대표의 입으로 보인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의도와 달리 말이 전달되는 일이 잦다면 말하는 방식을 좀 바꿔보는 것이 어떨까요? 네, 이왕이면 우리 정치에서 쓰는 언어도 품격이 있으면 좋겠죠. 지금까지 어랑야랑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기술로 만든 장갑차가 호주 군대 사이를 누비는 장면 역사상 처음으로 곧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최종 후보로 올라가 있는데요. 수주만 하면 무려 5조 원 규모입니다. 이름도 독거미처럼 매서운 레드백, 정한희 기자 그 출정식을 취재했습니다. 거친 땅과 물속을 거침없이 헤집는 장갑차. 지상전의 제왕이라 할 정도로 육군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전력입니다. 호주 육군이 장갑차 교체를 추진 중인데 우리 기업이 만든 장갑차가 최종 2개 후보에 들어 호주로 향합니다. 네, 이 장갑차에는 병력 8명이 탈 수 있는데요. 평균 신장이 큰 호주군에 맞춰 우리 군이 사용하는 장갑차보다 천장이 10cm 정도 높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미 검증된 K9 자주포의 파워팩이 장갑차의 심장 역할을 하고 30mm 기관포와 대전차 미사일이 적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철제 대신 사용한 고무 궤도로 무게를 줄이고 소음을 대폭 낮춰 기동성을 높였고 6곳에 설치된 카메라로 승무원이 전차 안에서 360도 전방향을 감시합니다. 기술들이 집약된 우리 장갑차는 이미 1차 관문에서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 기업을 제쳤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방산업체들의 아마 꿈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라고 하시는 여러 유럽, 미국, 또 호주를 포함해서 여러 선진국의 장비를 아마 수출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치명적인 독을 가진 호주 독거미인 레드백으로 이름을 정한 이 장갑차는 이제 10개월 동안 현지에서 호주군과 함께 시험 평가를 받습니다. 장갑차 400대를 도입하는 사업비 5조 원 규모의 호주군 사업의 마지막 경쟁사는 독일 방산업체가 만든 링스 장갑차입니다. 후속 군수 지원 사업까지 포함하면 8조 원에서 12조 원 규모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의 최종 결과는 2022년 말 발표됩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네, 수주에 뜨는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산업 키워드를 꼽는다면요, 단연 당일 배송, 바로 배송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다 보니 백화점도 이동통신사도 당일 배송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뭐든지 치킨처럼 주문을 하면요, 단박에 옵니다. 조현선 기자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배송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동통신사들도 배송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재 시각 오전 11시 20분인데요. 이 모바일 앱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직접 주문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1시간 배송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문한 지 25분 정도가 지났는데요. 이 배달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주문한 휴대전화를 받았습니다. 마치 치킨을 주문하듯이 원하는 기종과 요금제 등을 골라 휴대전화를 1분 내로 주문할 수 있는 겁니다. 주소지와 가장 가까운 매장에서 발송하기 때문에 배송에 걸리는 시간은 1시간 이내. 현재는 수도권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백화점에 가지 않아도 이제는 집에서 곧바로 백화점 쇼핑백에 담긴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백화점은 온라인 주문 상품을 3시간 내로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식품은 물론 의류, 가방, 화장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주문할 수 있는데 배송비는 10만 원 이상 구매 시 무료입니다. 기자가 직접 주문해봤습니다. 피자 주문 한 건 들어왔는데 재고 네네. 있을까요? 네, 재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장해서 그러면 가져다 드릴게요. 해당 매장에서 주문 물품을 확인해 백화점 배송센터로 보내면 오토바이 퀵 라이더가 받아 고객에게 빠르게 전달합니다. 고객님 서명 좀 말씀해 주세요. 조현선. 직업 완료 눌러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대형 백화점은 식품관의 프리미엄 신선식품 위주로 새벽 배송에 나섰습니다. 비대면 소비 문화가 유통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내일부터 장맛비가 다시 찾아옵니다. 내일 아침 제주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남해안,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될 텐데요. 내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은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장마는 목요일까지 이어진 뒤 대부분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비는 내일과 모레는 남부에,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중부에 주로 집중될 텐데요. 특히 남부지방에 시간당 50mm 이상의 물폭탄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비의 양 살펴보면 모레까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경남 해안에는 많게는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남부지방은 50에서 150mm,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80mm로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중복입니다. 여름 중 무더위 쫓을 보양식을 먹는 날, 그리고 어김없이 도심에서는 개 식용 반대 시위도 벌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가 흔한 시골에서는 아직도 동네 강아지 이름을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라고 짓기도 한다죠. 무신경한 이름을 낳은 이 계절이 돌아올 때마다 보양식이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지난 수십 년 논란은 여전히 있지만 보신탕 문화가 자연스럽게 멀어져 간 것도 사실이죠. 소, 돼지는 먹는데 개만 먹지 말자는 게 말이 되느냐? 일리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려견 천만 시대, 동물을 먹을거리로만 대하지는 말자, 이 얘기를 하는 게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강아지들에게 복날이 더 이상 두렵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의 한마디는 봄날이 된 복날로 하겠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주말은 조수빈입니다.